미니멀리스트는 욕망이 좌절된 소극적 인간이다. 미니멀리스트를 표방하는 나에게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삶을 소극적으로 산다고. 미니멀리스트는 세상을 향한 욕망이 꺾였을 때 자신의 욕망을 줄이는 방식으로 삶의 방식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결국 욕망의 좌절이 미니멀리스트를 낳았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니 타당한 면이 있기는 하다. 밖을 향한 욕망이 좌절되었을 때 그 욕망의 정체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소극적이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오히려 불필요한 욕망을 제거함으로써 정말 내가 원하는 욕망을 향한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이란 의미에서 오히려 능동적인 삶의 양식이다. 미니멀리스트는 언제 등장한 것일까? 첫 번째로 미니멀리스트는 대부분 진보로서 등장했다. 많이 가진 기득권자들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무소유를 청렴과 혁신의 이름으로 부르며 가치의 역전을 꾀했다. 그래서 우리는 진보라는 사람들이 보유한 고가의 아파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신진 사대부들이 그랬고 선비들이 그랬고 새 세상을 열고자 하는 세력들이 그랬다. 이들은 세상에 펼쳐진 기존 가치를 뒤엎으며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다. 두 번째, 미니멀리스트들은 거대한 힘 앞에 인간이 왜소해졌을 때 등장했다. 고대 아테네 국가로 가보자. 도시 국가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고 광장에 나가 큰 소리를 칠 수 있었을 때 아테네 시민들은 옷을 잘 차려입고 부와 힘을 가시하는 게 미덕이었다. 그런데 도시 국가가 무너지고 거대한 로마 제국이 들어섰을 때 국정에 직접 참여하던 시민들은 이제 힘없는 일개 시민으로 전락했다. 이때 스토아주의라는 미니멀리스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힘 앞에서 그 힘에 대항하기보다는 뒤로 물러나 내면으로 침잠하고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고자 했다. 이런 면에서 나를 소극적 인간이라고 명명한 어떤 이의 지적은 옳았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것은 스토아 학파의 가슴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보편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본으로 가보자. 일본에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미니멀리스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마저도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집단적 각성이 일어났다고 한다. 세 번째, 현대 미니멀리스트는 시대의 아이콘으로 등장했다. 스티븐 잡스, 마크 주커버그. 시대의 아이콘인 이들은 단벌의 모습으로 등장했다.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옷을 못 입는 부자라고 한다. 늘어진 티, 핏이 안 맞는 반바지, 부스스한 머리 등 전형적인 덕후의 모습이다. 그들은 쓸데없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집중을 하는데 과도한 소유가 걸림돌이 된다고 말한다. 그런 그들이 세계의 첨단을 이끄는 아이콘으로 등장한 것이다. 왜 하필 지금 미니멀리스트의 삶이 주목받고 있을까? 모두가 인정하듯 지금은 전환의 시대이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고 한다. 새로이 각성된 인류가 출현할 것이라는 거다. 그래서 미니멀리스트는 시대가 부르는 필수적인 삶의 양식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추측해 보았다. 첫 번째, 세계는 지금 수축사회로 진입해 있다. 더 이상 발전과 팽창으로 이 세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원의 무분별한 개발에 제약이 가해지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첨단 기술과 AI 등에 의해 이전과는 다른 생산성의 획기적 증가가 양극화를 가속화시킨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있는 쪽보단 없는 쪽에 서 있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 개인은 점점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때 개인은 더 내면에 침잠하고 정신 승리를 위한 새로운 여행길에 오르게 된다. 세상에서 물러나 가진 건 없지만 가슴엔 우주를 품게 된다. 두 번째, 팽창시대를 살았던 앞선 세대들에 대한 반감이 크다. 팽창의 시대에 적합했던 사유방식이나 행동방식, 특히 소비방식이나 소유방식은 다가오는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다. 한마디로 꼰대스럽다. 집안을 가득 채운 물건들은 탐욕의 상징으로, 많이 소유한 것은 결핍의 표상으로 가치 전환이 일어난다. 세 번째, 코로나 팬데믹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팬데믹이 올지도 모른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습관화가 되었다. 자연히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집의 상태와 가족 간의 관계에 관심이 많아졌다. 그러려면 공간의 효율적인 사용과 체계적인 물건 재배치가 절실하다. 잘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왜 미니멀리스트가 되었을까? 물러남일까? 나아감일까? 일단은 물러남이다. 백수가 된 지 2년이 지났다. 세상은 만만치가 않다. 그런데 그 세상은 내가 해석한 세상이라고 하지 않는가? 객관적인 모습이 어떨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은 결국 나라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해석기가 탈이 난 것 같다. 예전 해석으로 삶을 살아가기엔 이젠 너무 버겁다. 그래서 다시 조이고 기름칠하고 매뉴얼을 바꾸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해야 된다. 그러려면 기존의 것들을 탈각시키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그런데 과거의 욕망으로 축적한 물건들, 그리고 소유욕, 이런 것들이 길을 방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물러나기 위해서 미니멀리스트가 되었다. 또 나아감이다. 세상의 문제를 내 해석의 문제만으로 치부하고 물러나기엔 너무 비겁하다. 쫄지 않겠다. 연대하겠다. 어찌 알겠는가? 리뉴얼된 내가 뭘 할 줄 알고. 내가 축적해온 삶의 데이터가 새로운 플랫폼을 만나면 어찌 될지. 정말 세계 정벌에 나설지도 모르지 않는가? 그래, 먼저 내 방부터 정벌하자. 청소기를 들자.